뉴진스 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뉴진스 멤버들이랑 이제 미니진 님이 하이브 엔터테인먼트랑 어떤 법적 공방을 벌이다가 이제 지금 소위 말하는, 까놓고 말해서 그냥 좆됐죠? 지금 아예 개 좆된 상황이에요. 근데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에서 나와도 자기네들이 이제 잘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그 미니진 대표님이랑 무언가를 새롭게 하면은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팬들도 다 우리 편이니까 우리는 나가도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나갔다가 이제 거의 나락을 갔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저는 뉴진스 사태를 보면서 그 뉴진스 멤버들이나 어떤 미니진님을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막 조롱하고 이런 거에는 관심 없고 저도 그러고 싶지는 않고, 이 뉴진스 사태를 보면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흑수저들이 배워야 되는 것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는 그래요. 저는 이제 사석에서도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이제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무슨 말을 했냐면은, 뉴진스 멤버들은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애들은 어려서 그럴 수 있어요. 애들은 어려가지고 뭐가 이제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가지고, 이제 인생은 실전이라는 거를 몰라가지고 뭔가 그 세상이 꽃밭이어가지고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어떤 미니지님이 맨날 얘네들을 가르치고 진짜 보듬고 막 이랬다 보니까 이분 말만 따르면은 우리가 잘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쳐도,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님은 저는 그랬으면 안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뉴진스 멤버들은 지금 막 10대인 친구들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 부모들은 나이가 최소 40대일 텐데 사리분별이 어떻게 그렇게 안 될 수가 있는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도 계약서만 조금 봤어도 절대로 이거는 미니진을 따라갔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분쟁이 일어났을 때 다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근데 뉴진스 쟤네 저거 계약 조건이 있을 텐데 저거 어쩌려고 저러는 거지? 저 위약금 어쩌려고 저러는 거지? 미니진이 저거 다 내주지도 않을 텐데 저거를 어쩌려고 쟤네가 저러는 걸까?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본 성인들은 그 계약서의 무서움을 다 알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부모라는 사람들은 그 애들도 아니고 사리분별을 그렇게 못해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궁지로 내몰고 그런 나락으로 가는 선택을 어떻게 지지할 수가 있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연예인 부모들이 다 그냥 저수준이니까 그 자식들이 그 유전자 로또로 성공을 해도 다들 나락을 가고 그 자식들이 떼돈 벌어다 준 거를 다 그냥 날리고 이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예인 부모들이 왜 자꾸 연예인들이 벌어다 주는 돈 갖다가 다 싹 다 날리고 가만히 놔두기만 해도 천문학적인 돈을 왜 다 날리냐, 수준들이 다 저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기의 그 돈그릇에서 벗어나는 돈을 벌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연예인 부모님들이 싹 다 여실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그 복권 1등 당첨된 사람들이 왜 불행해지고 왜 돈을 날리는지를 이해를 못하는데, 연예인 부모님들도 말 그대로 그냥 로또를 대박을 쳐가지고 돈을 벌었는데도 다 날리잖아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은 부모님들한테 연예인들이 어렸을 적에 돈을 다 갖다 주다가 나중에 나이 먹고 나서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해보니까 그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대잖아요. 그게 근데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면서 왜 그 흑수저들 이 뉴진스 사태를 보면서 뭐를 배워야 한다고 제가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막 구독자들 많이 막 상담하고 흑수저 구독자분들 막 상담하고 그리고 제 주변에도 막 흑수저 친구들을 막 상담하고 이러다 보면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본인이 흑수저인데 본인이 사회생활을 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고 직업적인 선택을 하고 이럴 때 부모님의 말씀을 맹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본인의 집 수준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뭐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의 부모님이 어떤 사회에서 성취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부모님을 업신여기라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존경해야 되고 나를 키워주신 그 자체로 부모님한테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야 되고 존경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어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부모님이 정말로 올바르게 판단을 하고 정말 통찰력이 있고 막 이랬으면은 우리 집이 흑수저일 리가 없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나의 인생에 있어서 올바른 조언을 해주는 거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나한테 정답을 가르쳐 줄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이 얘기했다가 욕을 엄청 먹었던 적이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흑수저분들은 부모님을 사랑하더라도 내가 부모님 말씀을 들으면 나의 인생의 최대치는 우리 부모님이다. 이게 조금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팩트입니다. 부모님 말씀을 들으면 나는 부모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로, 이게 자식 가진 부모님들이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진짜 많이 긁힐 거 알거든요. 긁힐 거 알아요. 그리고 본인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가 이제 아쉬워가지고 이제 그 자식들한테는 똑같은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말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는 경우도 당연히 있을 텐데, 대부분 부모님들도 자식들한테 어떤 조언을 할 때 부모님이 성공한 게 아니면 어떤 성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다 그냥 뇌피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린 친구들이 나중에 어떤 사회생활을 하고 무언가를 할 때 본인의 부모님들이 만약에 가난하다면 부모님한테 무언가를 여쭤보고 부모님의 조언을 듣는 거는 상당히 안 좋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냉정하게 본인이 만약에 흙수저를 벗어나고 싶다 한다면은 그거를 진짜 받아들여야 됩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부모님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이제 나를 사랑해서 해주는 말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듣되 부모님한테 뭐 이렇게 맞선다든지 막 그러라는 말이 아니라 참고는 하되 부모님 말을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에는 이제 유교 사상 같은 게 많이 너무 퍼져 있어가지고 부모님 말을 안 들으면은 이게 불효다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퍼져 있는 게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 불효랑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사는 거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 겁니다. 부모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해가지고 부모님이 그거를 대신 책임져 줄 수도 없어요. 대신에 부모님 말씀을 안 듣고 막 이랬을 때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는 것만 명심하고 어느 정도 내가 나이를 먹고 성인이 됐다면은 부모님들이 들으시기에는 조금 서운할 수도 있는 말이지만 내가 하는 어떤 의사결정은 내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은 부모님 말고 주변에 다른 어떤 성공한 사람들한테 가서 배우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흙수저 부모님들한테서 배울 수 있는 어떤 정말 양질의 조언은 거의 얻기가 힘들어요. 정신적 탯줄 못 자르는 부모들 많긴 하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 자식들 이렇게 인생을 책임져 줄 수가 없는데 그리고 꼭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 그게 되게 심한데 자식의 성공이 막 자기의 성공인 양 뭔가 자기가 어떤 위인이라도 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뭐 옛날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사실은 옛날에 그 맹모 삼천지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부모가 자식을 뭐 교육시키려고 무슨 이사도 여러 번 다니고 막 이래가지고 자식이 뭐 부모 덕분에 성공을 하는 거다 막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부모도 있기야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자식이 잘해서 성공한 거예요. 제가 그 과거에 그 한가인님 대치동 맘 이슈 다룰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대부분 부모들이 자식들을 쥐잡듯이 막 공부하라고 잡는데 그 부모들도 자기들한테 그렇게 억지로 공부를 시켜도 못할 거를 자식들한테 시키는 경우가 진짜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운동시키는 그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한테 시키면 자기도 못할 거면서 그거를 자식들한테 잔인하게 시키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잘 되면은 뭐 잘 된 거지만 잘 풀린 거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 그 부모님들도 좀 자식이 잘 되면은 아 어떻게 저는 그런 게 오히려 멋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나한테서 저런 자식이 나왔을까 하면서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이런 거는 좀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멋있다고 생각하지. 자식이 성공했는데 자식 부모가 나와가지고 무슨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다니고 내가 우리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지 막 이러고 다니는 건 전 솔직히 멋 없는 것 같아요. 나한테서 정말 과분한 자식이 나왔다. 어떻게 저한테서 저런 자식이 나왔는지 정말 저는 정말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한 게 없습니다. 다 제 아들이 한 거지. 다 제 딸이 한 거지. 저는 한 게 없어요. 제가 어떻게 저런 자식을 낳을 수 있었는지가 정말 천운입니다. 라고 하는 게 저는 부모들이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내가 우리 자식 키웠으니까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내가 지분이 있는 것처럼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흙수저 부모들은 낳아준 걸로 유세를 떤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모님들이랑 외국 부모님들은 이제 차이가 그거래잖아요. 외국 부모님들은 자식들한테 우리한테 와줘서 고맙다 얘야 라고 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내가 낳아준 게 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저도 그거를 조금 많이 보고 배우려고 하거든요. 저도 우리 아들한테 맨날 이렇게 막 맨날 안고 이렇게 얼굴 보면서 아빠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뉴진스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흙수저 얘기를 하는지 조금 이제 영상 초반만 보면은 의아하셨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냥 저는 뉴진스 사태를 보면서 그냥 뉴진스 부모님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좀 이렇게 지혜로운 부모가 있었다면 뉴진스 멤버들 중에 한 명이라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이거는 이제 그 다른 어떤 흙수저분들이 이런 거를 보면서 조금 많이 반면교사를 삼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뉴진스 사건을 조금 빌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조금 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피프티도 마찬가지죠. 근데 피프티는 제가 정확하게 어떤 사건인지를 잘 몰라요. 제가 틀딱이어가지고 그 어떤 걸그룹 같은 거를 잘 몰라요. 솔직히 뉴진스도 저 뉴진스 민지님? 맞죠? 그분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88년생이다 보니까 요즘 걸그룹 중에 아는 거는 저는 카리나, 윈터, 장원영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뉴진스도 그냥 많이 유명하니까 안 가고 피프티도 뭐 유명한 걸그룹
인가요? 아 이것도 존나 나락갈 발언인가 또? 아 이게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한참 뭐 피프티 얘기를 할 때 저는 아예 관심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또 막 노래라도 들어보고 이래서야 조금이라도 관심이 가는데 뉴진스 노래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저는 피프티는 아예 노래 자체도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아 서륜님도 알아요. 서륜님은 어떻게 아냐면은 저랑 친한 형 중에 그 행사 MC 보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이 무슨 카리나도 보고 뭐 장원영도 보고 서륜도 보고 그냥 다 본단 말이에요. 그냥 뭐 유명한 연예인들은 다 봐요. 그냥 뭐 박재범부터 시작해서 뭐 차은우 막 다 보는 형이야. 근데 그 형이 하는 말이 아 맞아 요즘에 장카설이라고 한다면서요. 장카설이라고 해가지고 뭐 3대장이라고 한다면서요. 장카설 맞죠? 이것도 잘못 얘기하면은 또 그 팬덤 몰려와가지고 뭐 난리 나잖아. 이 형이 하는 말이 장카설 중에 서륜이 원탑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개인적 취향이 반영이 됐겠지만 그 형이 예쁜 아이돌들을 진짜 많이 봤는데도 서륜을 보고 와 얘는 진짜 얼굴도 너무 작고 막 비율이라든지 막 포스라든지 어떤 뭐 연예인들 후광 비추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냥 서륜이 최고래요. 그래가지고 아 저는 그때 서륜이라는 그 걸그룹 멤버가 있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장원영, 카리나 투톱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근데 그 서륜 얘기를 하길래 보니까 오 얘도 진짜 이쁘긴 예쁘구나 하고 그렇게 찾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장카설유예요. 아 죄송합니다. 장카설유. 잠깐 장카설유? 유나님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틀딱이어가지고 그래요. 아 이분도 봤어요. 이분도 본 적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이분도 엄청 예쁘네요. 아 죄송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틀딱이라서 그래요. 유나님이 원탑입니다. 장카설유 중에. 죄송합니다. 있지도 들어봤어요. 있지가 저거죠. 그 YG죠. YG. 그 정도는 알지. YG. 아 장카설유였어. 약간 김나박이 같은 거네요. 어쨌든 간에 결론을 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강조드리면은 이거는 사실 사석에서는 제가 많이 하는 말이기는 해요. 제 아는 동생들한테 너네 부모님처럼 살고 싶으면 부모님 말 들어라. 그리고 그게 아니면은 부모님 말씀을 어겨야 된다. 그래야 네가 성공한다라는 말을 제가 솔직하게 많이 합니다. 어떤 흑수저 친구들이 나 수저 색깔 좀 바꾸고 싶다라고 찾아오는데 항상 고민을 해요. 부모님은 이렇게 하라고 한다. 부모님은 이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라고 하는데 그때 저는 이 얘기만 해요. 네 부모님 얘기를 들으면 너는 부모님처럼 사는 거고 뭐가 정답이라고 내가 못하겠다. 네 인생이니까. 근데 너네 부모님 말씀을 들으면 너의 맥시멈 최대치는 부모님이야. 그것만 알아둬. 그러니까 너가 되고 싶은 사람의 조언을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인성은 좋을 수 있잖아요.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보다 어떤 인성적인 부분에서 부모님을 따라가고 싶다면은 어떤 인성적인 부분, 사회생활, 처세 같은 거를 할 때는 부모님 말씀을 들으세요. 친구들을 어떻게 사귀고 어떻게 하는지. 근데 어떤 돈적인 부분, 내가 성공을 정말 사회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면은 사회적으로 성공을 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형 나 빌 게이츠처럼 되고 싶은데 그럼 난 빌 게이츠의 말을 들어야 할까? 그러니까 저것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가 상당히 고르는 게 힘들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랑 최대한 비슷한 환경에서 나랑 최대한 비슷한 수준인 사람이 해주는 조언 같은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거야. 이 사람이 만약에 무일푼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도 그 위치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인지를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삼박자가 맞아야 돼. 그러니까 저도 항상 고민하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만약 지금 무일푼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지금처럼 살 수 있을까? 근데 저는 냉정하게 저를 자기 객관화를 해가지고 봤을 때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20대로 돌아가기가 싫어요. 진짜로. 보통은 이러지 않잖아요. 보통 나 잘났다는 듯이 말하고 무슨 사람들한테 혼수 두고 이러는 사람들은 나는 지금 빵원부터 영원부터 제로부터 시작해도 다시 이렇게 벌 수 있어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저는 냉정하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나이가 내일 모레 40이고 막 20대 때 팔팔했던 시절이 있지만 20대 때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운이 좋았던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다시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아 그때 정말 나는 그 좋은 사람을 만났고 정말 그때 운이 좋았고 정말 나는 그때 타이밍을 잘 맞았고 아다리가 너무 잘 맞아 떨어졌고 이런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20대 때로 다시 돌아가면은 지금보다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가 하는 말은 그냥 동네 날백수 형이 해주는 그냥 말 정도로 들어라. 내 말이 정답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무슨 겸손 떨려고 그러던 말이 아니라 진짜 사실입니다. 사실 나랑 비슷한 환경이면서 지능이 비슷해야 결국 메타인지 하는 수밖에. 그러니까 그 투자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들의 판단은 저는 조금 참고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투자 원칙이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 근데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운이라든지 그 타이밍, 시기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분야여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고 뭐 하고 그래도 이제 코로나 같은 거 터져버리고 이러면은 되게 진짜 답이 없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투자도 당연히 추세 추종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과거에 코로나 시즌 때 우리 동네 그 옆집 할머니가 찍어도
하고 모든 것들이 다 오른다 하던 시즌이 있었어요. 코로나 시즌 때. 그래가지고 그때 그 주식 유튜버들이 우후죽순 존나게 나왔습니다. 주식 유튜버, 투자 유튜버, 무슨 유튜버들이 싹 다 나와가지고 무슨 뭐 코로나 시즌 때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해가지고 다 오르니까 사람들이 신처럼 추앙했던 유튜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튜버들 중에 지금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자기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투자 같은 것도 결국에는 그 추세 추종 방식으로 이제 전파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해도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사업적인 부분 이런 거에서 뭔가 먼저 나보다 앞서 길을 간 사람의 조언을 듣는 거는 그 멘토를 찾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억강호 세 번째 주문했네요. 181에 73kg인데 2사이즈 주문 후 1사이즈 입어보니 더 비율이 좋아 보여서 1사이즈 또 주문했네요. 나중에 다리가 길어 보이는 바지 출시는 어려울까요? 다리 길어 보이는 바지 4월에 나옵니다. 진짜 미친 바지가 또 나옵니다. 이 옷은 절대 사지 마세요. 아니 너만 입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아니 그것도 맞는데요. 이 옷 한 번 입으면 헬스장을 안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는 이유가 어깨 넓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옷을 입으면 그냥 바로 어깨 깡패가 돼버립니다. 자, 똑같은 자세로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알몸일 때고 이게 제가 집에서 입는 반팔을 입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옷을 입으면 갑자기 어깨가 5cm는 넓어졌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오버핏 티셔츠들이 갖고 있는 단점들이 있는데요. 얘는 다릅니다. 넥라인이 여유 있어서 머리는 작아 보이고 어깨는 넓어 보이고요. 보통은 프리 사이즈로 한 가지 사이즈만 있는데 얘는 키 180을 기준으로 1번 사이즈, 2번 사이즈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각각의 키에 알맞게 최적의 비율로 만들어진 것도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꺼운 원단으로 만들어져서 골격 찌찌도 적곡티 될 일이 없다. 기본적으로 제품의 퀄리티 자체가 너무 좋아서 건조기를 아무리 돌려도 옷걸이 걸어도 늘어나거나 쭈글쭈글해질 일이 없다. 저는 1번 사이즈로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 이렇게 사는데요. 이번 설날에 고향 가서 친구들 만날 때 입고 가는데 저보고 어깨 더 넓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어깨는 좁고 대가리는 큰 우리 같은 평범한 한남들을 위해 만들어진 이 개쩌는 티셔츠는 바로 한남피플 제품입니다. 전 너무 마음에 들어서 두 장 더 샀습니다. 근데 재고가 없어서 일주일 기다려야 된다네요. 여러분도 또 다 털리기 전에 빨리 사서 입으세요.